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탁자 위에 왜 이혼 신고서가 있는 거야? 당신이랑 예진이 짐도 싹 사라졌고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봐. 아, 진짜 시끄러 죽겠네. 여보, 대체 왜 이혼을 하자는 거야? 이제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고 싶어. 뭐? 당신이랑은 이제 못 해먹겠다니까? 한국말 몰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못 살겠다는 건데? 짐작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건 곧바로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지? 그래, 가정 불화가 이혼 사유야. 그럼 솔직히 말하겠는데 문제는 당신이랑 예진이한테 있잖아. 뭐? 난 이 집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벌써 6년이나 됐군. 당신이 갑자기 날 무시하고 욕하기 시작한 이후로 예진이까지 날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역겹다느니 더럽다느니 매도하기 시작했잖아.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 넥타이랑 양복을 자르고 버리는 데다가 악취 제거제까지 뿌리기도 했어. 아빠한테 그런 짓을 하는 딸이 어딨어? 아무리 반항기의 사춘기라고 해도 예진이는 너무 심하다고. 당신은 그걸 못 본 척하는 것도 모자라서 재밌다는 듯이 비웃고만 있잖아. 엄마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진이 중학교 3학년이야. 고등학교 입시 앞두고 예민한 애한테 괜히 스트레스 줄 수는 없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아주 애한테 끔찍하게 굴더라? 끔찍하게 굴다니? 예진이랑 내 비위 맞추려고 케이크 사오고 집안일도 거두려고 하고 심지어는 별 이상한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질 않나. 솔직히 짜증나거든? 짜증난다니. 나야말로 왜 당신이랑 예진이가 나를 무시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고. 뭘 어떻게 해도 나를 욕하기만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싶어서 얘기 좀 나누려고 가족회의를 제안한 거야. 그게 짜증난다고. 난 그렇다 치고 자꾸 그렇게 뭣도 모르고 예진이 기분만 상하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나았어. 뭐? 어쨌든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지금은 어디야? 당신 의지할 친척도 없다며. 수작 부리지 마. 그렇게 주소 알아내려고 해도 소용없어. 아니, 난 정말 걱정돼서. 그럼 우린 끝이야. 연락하지 마. 아저씨, 살아있어? 예진아, 너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 같이 있든 말든 뭔 상관인데. 아빠가 걱정되잖아. 엄마는 아르바이트도 간뒀다고 하고 옛날 친구나 친척들이랑은 사이가 소원해져서 의지할 곳 없는 상황인데 둘이서 어떻게 살려고? 왜 그래? 아, 진짜 현우 터져서. 왜 그러는데? 엄마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할 건데? 예진아. 앞으로 내 양육비는 착실히 입금해. 고등학교 사립으로 갈 거라서 돈 많이 드니까 용돈까지 매달 100만 원은 필요할 듯? 내 은행 계좌 알지? 그런 얘기는 엄마랑 같이 해봐야지. 그럼 아저씨,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예진아! 성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 뭐? 엄마가 웬일이야? 얘기가 길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괜찮니? 지금 지하철이라서 메시지는 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저기, 실은 예진이가 우리 집에 왔어. 뭐? 예진이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캐리어 끌고 갑자기 나타나서는 엄마가 짜증나서 같이 못 살겠으니까 여기서 살겠다고 그러는 거 있지? 뭐? 그랬어? 예진이랑 만나는 거 엄마는 7년 만이지? 그때부터 본가는 나 혼자 갔으니까. 그러게, 머리를 금발로 염색해서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봤다니까. 금발? 집을 나가고 나서 탈색한 건가? 예진이가 또 무슨 말 했어? 화를 불같이 내면서 종잡을 수 없는 말을 막 늘어나서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지 엄마랑 싸운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렇구나. 성준아, 너 희진이랑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니? 예진이 친권도 희진이한테 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울 마음이 안 들어서. 예진이는 날 아빠 취급도 안 했거든. 그러기는커녕 역겹다면서 날 경멸했으니까. 나는 그런 취급을 당한 네 엄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올 생각을 했을까? 갈 곳이 없었겠지. 엄마도 이미 알겠지만 희진이는 가족이나 친척이랑 사이가 소원하잖아. 그래서 예진이는 외가 쪽 가족들이랑 전혀 면식이 없거든. 그럼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겠구나? 아마 그럴 거야. 근데 희진이랑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해도 나한테 올 정도로 대판 싸웠나? 내가 희진이한테 예진이가 지금 엄마 집에 있다고 얘기할게. 희진이랑 연락이 되니? 이혼할 때 신세를 졌던 변호사분을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거든. 나한테는 예진이 친권도 없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남이잖아. 예진이가 제 발로 찾아왔다고 해도 이대로 엄마 집에 눌러 앉아 있으면 자칫하다가 저쪽에서 우리를 유괴범으로 몰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래,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네가 희진이한테 연락 좀 해주겠니? 알았어. 데리러 간다고 하면 그때 다시 연락할게. 알았어. 아저씨, 나 예진인데 답장 좀 해봐. 아, 빨리! 뭐야? 답장 완전 느려 터졌네. 지금 막 퇴근했어. 근무 중에는 핸드폰을 못 만지거든. 지금 딸한테 큰일이 났는데 그렇게 여유 부릴 때야? 딸이라고? 짜증나 죽겠어.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자기 남친을 집에 자꾸 데려오는데 내 앞에서 태연하게 애정 행각을 한다니까? 중학생 딸이 있는 집에서 말이야. 더는 못 참겠어서 요 며칠간은 할머니네 집에서 지냈는데 어제 갑자기 엄마가 와서는 날 엄청 혼내고 집으로 끌고 갔다니까? 아, 진짜 개노답이야. 짜증나. 그래서 또 도망쳐 나왔어.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는 왜 하는데? 지금 거기로 가려고. 뭐? 아저씨랑 엄마는 이미 이혼은 했고 이제부터 내 친권 가지고 싸울 거 아니야. 내가 아저씨랑 살겠다고 말해줄게. 여기 와봤자 지금은 곤란한데? 그런 말 하면 내가 곤란한데? 1시간이면 집에 도착할 테니까 잘 부탁해. 앞으로 부녀 둘이서 사이좋게 살자. 부녀라고? 딸을 키우는 건 부모의 의무잖아. 그래?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못 들었어? 어? 아, 혹시 친권은 아저씨한테 갔어? 아니, 그럼 뭔데? 원래는 내 입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아, 뭔데?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예진아, 잘 들어. 뭐야, 갑자기? 넌 엄마가 데려온 애야. 뭐? 데려온 애라고? 네가 2살 때 엄마는 나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네 친아빠는 다른 사람이란 소리지. 뭐? 이 사실은 네가 좀 더 크면 얘기해주기로 엄마랑 상의했었거든. 근데 그러기 전에 이혼을 하고 말았네. 뭐? 잠깐만, 그럼 내 친권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애초에 너를 양자로 들이지도 않아서 네 엄마랑 이혼한 이상 나랑 너는 사실상 생판 남이거든. 뭐라고? 그럼 난 어떡해? 이제 곧 아저씨네 집에 도착하는데. 나는 이제 거기 안 살아. 뭐? 이동 발령을 받아서 이사 갔거든. 그럼 나도 거기로. 남성용 기숙사에 들어간 거라서 같이 살기는 힘들지. 그럼 나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어찌저찌 해도 14년은 같이 살았으니까 사실상 딸이나 다름없잖아. 네가 전에 남기고 갔던 편지 기억 안 나? 아저씨가 내 아빠라는 거 완전 짜증났는데 이혼해서 게이드. 오늘부터 생판 남이지롱. 나한테는 새아빠도 생겨서 앞으로 절대 만날 일은 없겠다. 혼자서 쓸쓸하게 늙어라.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예진. 그건. 짐 정리를 할 때 서랍에서 발견했어. 네가 네 입으로 나랑 남이 되자고 했잖아. 뭐 실제로 우리는 남이 맞고 난 생판 남을 부양해줄 생각은 없거든. 그건 그냥 좀 장난친 거지. 넌 벌써 16살이야 예진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야. 아니 그게. 그리고 이 편지에 써있는 새아빠란 사람은 네가 아까 불평하던 엄마의 남자친구를 말하는 거지? 어? 이미 다 조사해봤어. 편지를 쓴 시기로 미루어 봤을 때 네 엄마는 이혼하기 전에 남편 이외의 남자랑 만나고 있었다는 게 되겠지. 엄마랑 그 남자친구한테는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거야. 아마 꽤 큰 돈이 움직일 거라서 앞으로 네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텐데 각오는 해뒀지? 아빠!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 그럼. 이미 늦었어. 잘 지내라. 예진이는 그 후로 어쩔 수 없이 전 부인의 집으로 돌아간 모양이지만 제가 전 부인과 그 애인한테 위자료를 청구한 바람에 형편이 순식간에 기울었다고 하네요. 그게 예진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전 부인은 애인한테 차였고 모녀 관계는 고등학교를 보내주지 않을 만큼 악화된 모양입니다. 예진이는 저희 엄마를 한 번 더 찾아왔지만 나는 네 할머니가 아니라는 차가운 말에 풀이 주고 돌아갔다네요. 그 후에 전 부인 집에는 돌아가지 않았다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를 매도했던 아내와 딸과의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렸답니다. 박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혼자가 되니 살맛이 납니다. 유준아, 너 민이랑 이혼한다는 게 정말이니? 아, 엄마, 그럴 생각이야. 그래, 얘 잘 생각했다. 그게 정답이지. 민이 걔는 우리 집안 며느리로 영 안 어울렸잖니. 3년이나 지났는데 애 하나도 못 낳고. 그런 애물단지는 필요도 없지. 그래, 잘 생각했어 아들.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아 참, 엄마가 참한 상대 알아왔거든. 다음에 오면 소개해줄게. 혜린 씨라고 엄마가 다니는 취미교실 선생님 손녀야. 지금 딱 20살이래. 그렇게 어리면 애도 분명 금방 생길 거야. 집에 내려가긴 힘들어. 어머, 왜? 그야 지금 회사도 다니고 있고 이혼한다고 해서 회사 휴일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아, 그렇지. 그래, 엄마가 착각했다. 너무 앞서 나갔나 봐. 그럼 연말 연초쯤에 일이 내려오는 거니? 그럼 그때 맞선 준비 해둘게. 됐어. 어머, 왜? 30대 이혼남을 20살한테 소개해주는 게 말이 돼? 상대한테 실례잖아.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애니까 괜찮아. 됐다니까. 에이, 그런 말 말고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봐. 집에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엄마 멋대로 약속 잡고 그러지 마. 알았어, 아들. 그럼 날 정해지면 엄마한테 알려줘. 아들, 슬슬 집에 내려올 날짜 좀 엄마한테 알려줘. 왜? 엄마가 맞선 준비를 해놔야지. 맞선? 아, 왜 전에 얘기했잖아. 취미교실 선생님 손녀 혜린 씨. 멋대로 약속 잡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상대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반응 완전 좋던데? 본인은 그럴 마음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런 말 말고 이런 건 말이야. 얘기가 잘 흘러갈 때 얼른 진행해야 탈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엄마뿐이야. 나한테는 민폐야. 아들도 참 솔직하지 못하다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얘 20살이야 20살. 그쪽에서 이혼했어도 괜찮다고 그랬다니까. 분명 내 아들이라서 믿고 허락한 걸 거야. 뭐 상대방한테 말 못할 사정 있는 거 아니야? 얘 그런 말 하면 못 써. 곧 네 아내 될 사람이랑 장인 장모님한테. 맞선도 안 봤는데 비약 좀 하지 마. 그 정도로 엄마도 그쪽도 의욕이 넘친다는 소리지. 어쨌든 맞선 얘기 꺼내면 집에 안 내려갈 줄 알아. 얘 유준아, 네가 그러면 엄마가 뭐가 돼? 그럼 야근해야 되니까 연락 그만해. 유준아, 그럼 우리가 알아서 날짜 잡는다.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그날에 꼭 와야 된다. 아들, 지금 기차 탔니?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이 맞선 날이잖니. 우리 아들 오랜만에 보는 것도 좋고 이제 곧 손주 안을 날이 머지않았으니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나 안 갈 건데? 어? 맞선 얘기가 나올 동안에는 안 간다고 했잖아. 유준아, 잠깐만. 지금 네 맞선 때문에 엄청 비싼 고급 한정식집 예약해뒀단 말이야.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실례잖니. 유준이 네 고집으로 맞선을 파토내면 어떡해. 내 고집이 아니라 엄마 고집이겠지. 내 고집? 내가 맞선 생각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 혼자서 얘기를 진행시켰잖아. 맞선 생각 없다는 게 고집이란 거야.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거부권은 없다는 소리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일단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 아들,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늦어도 괜찮으니까 오기만 해. 어? 엄마 체면 세워준다고 생각하고. 아, 이렇게 황소고집이라 어쩔 수가 없네. 그럼 와준다는 소리지? 엄마, 나 맞선 못 봐. 숨기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갈까봐 그냥 말할게. 어? 뭔데? 나 민이랑 재결합했어. 재결합이라고? 대체 무슨 말이야? 민이랑은 이혼했잖아. 근데 웬 재결합이야? 이게 말이 되니? 이상할 게 뭐 있어. 서로 충분히 얘기 나누고 결정한 일이야. 예, 유진아, 너 대체 무슨 생각이니? 섣불리 결정하지 마. 지금 당장 이혼해. 혜린 씨가 훨씬 젊고 좋잖니. 20살 아가씨인데. 나이는 상관없어. 아내로 맡고 싶은지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도 애도 못 낳는 여자는 안 돼. 미니 임신했어. 뭐? 정말로? 미니가 정말로 임신했니? 진짜 임신했어. 어머나, 그러면 뭐하러 이혼을 했어? 계속 같이 살아도 될걸. 미니가 임신할 수 있었던 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가능했던 거야. 스트레스? 3년이나 애가 안 생기길래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둘이 산부인과에서 불임 검사를 했는데 우리 둘 다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거든. 남은 이유는 미니가 받은 스트레스뿐이었던 거지. 무슨 스트레스? 미니가 심한 스트레스 받을 일이라도 있었니? 엄마는 아예 자각이 없구나. 내가 왜? 미니의 스트레스는 다 엄마 때문이라고. 뭐? 내가? 대체 왜? 뒤늦게 미니가 나한테 털어놨어. 엄마가 시집살이 시켰다며. 어머, 아들, 그런 적 없어. 첫 결혼 때도 그랬잖아. 그때 이혼하겠다 난리가 났을 때 엄마는 반성도 안 했지? 그래, 뭐 그때 엄마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해. 같이 살아서 그런지 서로 싫은 점이 자꾸 눈에 걸려서 그랬어. 그런데 미니한테 그런 짓은 안 했어. 미니랑 같이 살지도 않았잖아. 아니, 방법만 바뀐 것뿐이지 시집살이란 건 변함없어. 엄마는 모른다니까. 내가 미니한테 대체 뭘 했다는 거야? 메시지랑 전화로 괴롭혔지. 미니한테 매일같이 전화해서 임신 강요하고, 전화 안 받으면 메시지로 또 임신 강요하고, 그것도 무시하면 굳이 2시간이나 기차 타고 와서 미니를 거실에 앉혀놓고 임신 강요에 설교까지 했잖아. 결국 전화나 메시지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또다시 임신 강요가 반복된 거지. 이게 무슨 메비우스의 띠야? 게다가 생리는 했는지 매달 물어보고, 관계를 했던 날도 빠짐없이 보고하라고 하고,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엄마가 손주 좀 보고 싶어서 그랬지. 너희도 아이 가지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도 힘을 보탠 것 뿐이지. 엄마, 그게 스트레스의 원인이야. 아이가 안 생겨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매일 득달같이 임신 강요나 하니까 당연히 같이 안 살아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그래도 스트레스가 불임의 원인인 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얘기야. 예, 그래도 이제 임신했으니까 된 거지. 이제 됐긴 뭐가 돼. 설마 이 기회에 같이 살자고 할 생각은 아니지? 어머, 얘가? 미니는 남편 어머니니까 나쁜 소리 하기 싫어서 꾹 참고 견뎠어. 난 또 내 아내를 혼자서 견디게 했구나. 분가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참을 때도 있는 거지. 참는 것도 정도가 있어, 엄마. 엄마 시집살이는 도를 넘었어. 그럴 생각은 없었어. 자각 없이 저지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이제 더는 못 참아. 난 더는 미니를 잃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일에는 상관 마, 엄마. 예, 유준아. 그래도 오늘 맞선은 가야지. 결혼한 사람이 맞선을 보는 건 결혼 사기 아니야? 그래도 뭐 어쨌든 혜린 씨도 안 올걸? 왜? 그쪽도 부모님이 억지로 맞선을 강요했나 봐. 뭐? 본인이 꼭 맞선을 보겠다고 했다던데? 그런 말 한 적 없대. 뭐라고? 맞선 얘기를 3일 전에 처음 들었다나 봐. 이혼한 아저씨는 역시 싫었는지 직접 거절해야겠다 싶어서 내 지인들을 계속 찾았대. 그래서 어제 혜린 씨랑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어. 지금은 동거 중인 남자친구도 있다던데? 뭐라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자세한 사정은 나도 몰라. 들을 필요도 없고. 어쨌든 나는 이미 기혼자고 혜린 씨 본인도 거절한다고 했으니까 이 맞선은 끝이야. 그럼 결국 엄마랑 혜린 씨네 부모님만 좋았던 거지. 말도 안 돼. 그럼 그렇게 알고 나랑 미니는 엄마 전화번호 차단할 거야. 잠깐만, 유준아. 일단 아빠 연락처는 남겨놓을 테니까 용건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유준아. 차단할게. 이번 맞선은 아빠에겐 비밀로 하고 진행된 모양이에요. 제가 아빠한테 미니 일도 함께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엄마한테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셨죠. 평소 조용하신 아빠도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나셨나봐요. 그리고 엄마가 다니는 취미교실의 선생님 혜린 씨의 할머니 말인데요. 금쪽 같은 손녀가 울고불고 사정을 설명하자 화가 크게 나셔서 혜린 씨네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불러 몇 시간이나 설교를 하셨다네요. 아빠와 선생님께 혼쭐이 난 엄마는 취미교실을 관두고 의기소침해지셨죠. 동시에 그렇게나 바라던 손주를 안을 수 없게 되자 엄마는 그저 후회 속에서 지내고 있답니다.